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한가인 할림의 차대위입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에코프로 실적 리뷰 영상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 장을 마감을 하고 이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조금은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내놓고 말았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제가 에코프로 그룹과 관련된 부분, 특히 이 양극재 관련된 그룹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. 2차 전지, 이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크게 우려감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이 3 분기, 4 분기는 쪼끔은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,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지 않으면 쪼끔은 힘들 수 있는데요. 저는 보수적으로 쪼끔 봤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 제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, 물론 이거 잠정 실적이라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매출은 1조 9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거 역시도 일단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요. 이 시장에서는 2조 1천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,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영업이익인 거죠. 이 영업이익이 이미 너무 많이 깎였고 시장 예상치는 1,300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반토막 정도 나왔습니다. 왜 이 정도까지 안 좋았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면, 왜냐하면 이 양극재는 생각보다 실적을 평가하기가 좀 쉽습니다. 왜 그러냐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매달 매달 수출이익 동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예측하기가 좀 편한 편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, 뭔가 이 일회성 비용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일회성 비용이 나와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거면 엄청나게 걱정할 건 아닌데, 그게 아니라 한다면 특별한 일회성 비용이 떨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나온 거면 조금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에코프로 BM 실적도 안 좋고요.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전체적인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신 것처럼 여기 에코프로 BM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조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한 1조 8천억 정도 나와서 이 매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80억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459억 정도 나왔어요. 제가 항상 양극재 분석 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. 피가 빠지는 걸 확인을 해 줘야 된다. 그런데 이 3 분기 실적에서는 피가 확실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빠지고 있는데 커버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3 분기 실적만 딱 보고 나면 이 하락을 Q 상승으로 커버를 못한 모습입니다. 왜냐하면 당분간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Q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거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번 실적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,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되도록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 많이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리튬 가격 하락이 이렇게 되면 지금 실적이 바닥이 찍힌 게 되는 거 아니냐. 어차피 3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니까 오히려 실적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를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4 분기는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. 내년까지는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없이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냐면 이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건 맞는데 제가 이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리튬 가격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판매가 4 분기에는 많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예상이 또 되실 수도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 유럽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3 분기보다 4 분기가 더 판매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셋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, 양극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셀사들이 배터리 재고를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. 재고를 많이 쌓아 놨기 때문에 이 양극재 수주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급하게 땡길 이유가 없습니다. 대부분
다 바인딩 계약이라 최종적으로 그 정도 물량은 다 받아는 가겠지만 지금 이 4 분기에 굳이 미리 땡겨서 받아갈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재고가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4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지 않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3 분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좀 떠오르잖아요. 에코프로를 지금 이제 안 좋게 봤던 증권사들. 이쪽은 어떻게 얼마나 예상을 했냐는 건데 보시면 어쨌든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좀 가장 부정적으로 본 증권사인데 보시면 이 3 분기 예상치를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130억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 쪽에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 나온 거고요.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 분기 실적인데 원래보다도 하향 조정을 더 했어요. 그래서 나왔는데도 영업이익이 840억 입니다. 근데 이것도 크게 하회를 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쨌든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최근 실적 추이 이 추이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겠죠.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가하는 성장성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눈에 좀 띄게 훼손된 게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. 에코프로 BM도 이 실적 추이를 보시면 성장성이 쭉 이어가다가 한번 꺾이는 요런 흐름을 연출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성장을 하다가 한번 탁 덜컹하는 건요 바로 구간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바닥으로 시장이 인식을 할 가능성은 현재는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이거 실적 바닥 찍혔으니까. 아주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. 더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때도 제가 에코프로 8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 30만 원 미만 떨어질 수 있으니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장기 성장성이 훼손된 거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. 2차 전지는 내년 2 분기 정도에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 2 분기. 그래도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의 하락이 일단은 멈췄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이 밑으로 리튬 회사들이 BEP가 안 맞춰집니다. 지금 BEP가 탄산 리튬 기준으로 그러니까 톤당 20만 미만으로 안 맞춰집니다. 이 말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싸게 팔면 손해예요. 그거를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산리튬 가격 자체가 한번 딱 떨어졌다가 지금 옆으로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 이 밑으로는 더 이상 팔지 않겠다. 그래서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빠지진 않는다. 그렇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의 바닥은 이미 나아졌다. 그러면 ASP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는 조금 더 덜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거 바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이런 전환 시점을 가격에 대한 전환 시점이 왔다. 그러니까 이제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조금 더 싸진다라는 거고 98.2불이니까 이제는 역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제 P의 하락을 Q의 상승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변곡점이 나아졌다. 중요한 티핑 포인트라는 거고요. 전기차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소다. 다만 요런 흐름이 결국에 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티핑 포인트가 발생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장기 성장성이 꺾이지는 않는다. 결국에 시간을 두면 P의 하락을 Q의 상승으로 커버하는 시기가 생길 것이다.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LG엔솔이 실적에서도 날 수 있겠지만 AMPC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. 그러면 이 양극재 업체들도 내년이면 내년 한 2 분기 이후부터는 AMPC 효과를 또 받습니다. 그러면 내년의 실적을 또 감안하면 AMPC 효과가 더불어서 붙을 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거고 그걸 감안한다면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. 결국에는 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꺾인 건 아니다.
어쨌든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고밸류에 대한 시간이 재평가는 필요하고 P가 빠지는 걸 Q가 커버하는 걸 확인해 주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?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 분기 예상을 합니다. 그러면 올해 남은 4 분기 그리고 내년 1 분기 2차 전지가 고때까지는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요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 빠진다고 그냥 막 사지는 마시고요.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오는 거 쪼끔씩은 확인하고 한 주 두 주씩 모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어쨌든 우리 2차 전지 하실 분들은 '나는 내년 2 분기까지 버틸 수가 있다.'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냥 진짜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홀딩을 하셔야 되고요. 내년 2 분기까지는 '홀딩한다.'라는 생각으로 '가져가야 된다.'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. 지금 혹시라도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급락에는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. 더 떨어질 수 있어요. 떨어지지 않겠다 싶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옆으로 지루한 횡보세를 뛸 때 고때 이제 한 주 두 주씩 모아 가시면 됩니다. 꼭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에코프로 그룹과 관련된 특히 양극재 관련 기업들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. 자,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상한가 이날님의 채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있을 이런 양극재 관련 2차 전지 관련 정보 영상 많이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.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저는 상한가 이날님의 차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